네, 정치인들의 잇따른 금리 발언으로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다가오면서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세한 소식은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우선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일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서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 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혀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는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을 바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집값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압박하는 상황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과열 해소를 최대 그 역정 과제로 삼은 정부는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금리,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네. 이 김현미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었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면서 금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발언을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금리 정책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자금 유출과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총재는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금리에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네. 선을 그었는데요. 네. 한편 외부 이런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합리적으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정부가 금리 인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져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자금 유출 우려를 낳고 있고요. 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장기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무조건 현재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네. 투자 감소와 또 가계부채 비상, 최악의 고용 악화 등 경기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올해는 10월과 11월 이제 두 차례 금리 통화정책 회의만을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연내 금리 네. 인상은 확실시 될 것으로 네네.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달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이 문제인데요. 네. 성장률을 낮춰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달 금리 인상론에 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가 성장률이 7월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거라고는 했지만 기존에 한은이 전망했던 잠재 수준의 성장과 그리고 2%에 근접하는 물가 전망 경로가 부합하다라고 하면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비중을 두겠다라고 이미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2%에 이미 근접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졌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금리 인상을 11월로 미룰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